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으로 불렸던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는 약 5천만 명.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희생자는 없다. 파괴되는 것은 오직 기계뿐. 실제 전투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바로 무인 전투 시스템과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싸운다. 인류사의 전쟁은 끊임없이 존재했고 평화의 시대로 불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맨몸으로 순수하게 힘을 겨루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기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제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 전쟁터에서 인간이 사라진다고 한다. 과학은 사람 없이 싸우는 방법을 찾아냈다. 멀리서도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 무인 전투 시대가 온 것이다. 모니터 앞에서 작은 버튼 하나와 간단한 몇 개의 조정 장치로 마치 게임을 하듯 전쟁을 펼친다. 심지어 기계 스스로가 판단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인 전투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거대한 기계가 파괴되고 지구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해도 인간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다.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무인 전투 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의 전투는 공간과 인력을 초월하는 기술력 싸움이 될 것이다.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은 이 시스템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다. 몇 차례 테스트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몇 개의 전투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 바로 최첨단 무인 시스템이 될지도 모른다. (2000년) 미래의 전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준비된다. 공중전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투기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미국의 한 방위 산업체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N사는 1차적으로 X-47A를 개발해 2003년 첫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더 향상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2004년 미국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인 다르파는 합동 무인 전투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X-47B 파트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N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4년 동안 약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합동 무인 전투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무인 항공전 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적 항공망을 제압하고 첩보, 감시, 정찰 임무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07년부터는 미 해군의 UCASD 프로그램으로 7년 일정으로 총 15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돼 완성도 높은 X-47B 제작에 몰입할 수 있게 됐다. 흡사 비행접시를 닮은 모습의 X-47B는 길이 11.6m, 폭 18.9m로 12km 고도에서 최대 3,880km 비행이 가능하다. 엔진은 F-16 전투기와 같은 F-100 엔진을 사용하며 속도는 음속을 조금 밑돌지만 정밀 유도 폭탄 2발 등 총 2,040kg의 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기존의 MQ-1 프레데터 드론이나 MQ-9 리퍼 드론이 공군 조종사들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반면 항공모함 이착함용으로 설계된 X-47B는
이착함에 필요한 복잡한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휴대용 조종기로 조종된다.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과 자율 임무 수행 능력 등 첨단 기술을 갖춘 X-47B는 2019년까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이 목표다. 2011년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X-47B는 2013년 7월 10일 무인 전투기 사상 최초로 항공모함 착함에 성공한다. 미국 팩더 센트리버 기지에서 이륙한 X-47B는 약 225km를 비행해 버지니아주 인근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부시함에 내려앉았다. 이로써 X-47B는 지상기지에서만 이착륙하는 무인기 한계점을 넘어서게 됐다. 이제 항모의 장점을 활용해 세계 어디든 출동이 가능한 것이다. X-47B는 미국 항모를 겨냥한 중국의 DF-21D 대함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미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UCASD 프로그램에서 무인 전투기 X-47의 핵심 기술로 사용된 것은 W사의 VXWorks 실시간 운영 시스템이다. W사의 VXWorks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생성해내 이를 구축,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X-47B와 같은 차세대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복잡한 미션 크리티컬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만약 여기에 SF 영화처럼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된다면 독자적인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화 같은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예고한다.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프랑스의 뉴런, 영국의 타라니스, 중국의 리젠, 미국의 팬텀 레이, 독일의 바라쿠다 등이 있다. 특히 프랑스가 개발 중인 뉴런은 정밀 폭격 무기를 싣고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 공격하는 능력과 유인 전투기의 통제를 받아 공격하는 능력을 시험 중에 있다. 한국 역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2030년대를 목표로 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 내에 군용기의 30%를 무인기로 대체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포석으로 2013년 11월 10일 항모 편대와의 통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과 함께 첫 무인 함재기 X-47B의 비행 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2013년 무인 전투기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무인 시스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이 전투의 현장에는 없지만 멀리서 모니터로 이를 확인하며 원격 조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계가 상황을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인공지능을 가진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파괴가 일어나는 전투 현장에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쟁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것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 과연 싸움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원격 조정의 경우는 거대한 전투기 등의 무기들을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진 무인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과연 적과 동료를 혹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아직까지 인공지능 시스템은 위협적인 기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해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인류의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공격의 대상을 구분해 놓았다 해도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해 명령어를 반대로 실행한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인 전투 시스템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미국 방위 고동연구계획국 즉 다르파가 무선 신호로 조종되는 무인 장갑차를 처음 개발하면서부터다. 그리고 2001년 미국 의회가 미래 전투 시스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투 로봇 개발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실제 전투 로봇의 위력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미국의 무인기 프레데터는 알카에다 요원이 탄 승용차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원격 조종 로봇인 팩봇은 현재 보호병을 대신해 위험지대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상태다. 팩봇은 무게가 19kg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수심 3m, 지구 중력의 400배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 작은 탱크같이 생긴 이 로봇은 적군이 숨어있거나 지뢰가 매설돼 있을지도 모르는 동굴 안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비디오를 기지로 보낼 수도 있다. 화학무기 유무를 판별하고 목을 길게 빼 정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기지와 연락이 끊기게 되면 되돌아오는 기능도 탑재돼 있어 실제 전투 시 일당백이 가능한 로봇이다. 공격용으로 쏘아 올리는 포탄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미됐다. 한번 폭발하게 되면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포탄의 경우 애초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목표물을 조준하는 정밀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탄 엑스칼리버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실시간으로 신호를 받아 목표물의 위치에 변경이 생기면 스스로 방향을 수정해가며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최대 사거리는 50km에 육박하지만 오차 범위는 10m 이내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미국과 스웨덴 회사가 협력해 공동 개발한 것으로 155mm 포탄의 GPS 유도 시스템이 실용화된 모델은 엑스칼리버가 처음이다. 기폭 장치도 전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공중 폭발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파편을 퍼부으면서 적군의 타격을 가한다. 또 하나는 지연 폭발로 건물이나 벙커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폭발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포탄이 명중하는 순간 동시에 폭격이 터져 장갑차나 차량 등을 위험지물로 만드는 포인트 폭발이다. 엑스칼리버는 2007년 5월 이라크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으며 당시 92%의 매우 높은 명중률을 보이며 그 성능을 입증받았다. 무인 항공기처럼 적진을 정찰할 수 있는 포탄도 있다. 이 포탄에는 날개나 낙하산이 달려있어 적진 상공에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카메라로 적군의 상황을 포착해 아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준다. 이제 기기에 장착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기 스스로가 상황을 대처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인간 없는 전쟁의 시대가 온 것이다. (2013년 10월) 미국 통합특수작전사령부 소컴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 있는 슈퍼 갑옷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탈로스라고 불리는 슈퍼 갑옷은 Tactical Assault Light Operate Suit, 즉 전략공격 경량 작전복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동거인의 이름과도 같다. 이 청동거인은 마치 로봇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탈로스라는 전투복은 전투복 자체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거대한 컴퓨터로
이 전투복을 입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원리인데 개발 동기가 바로 아이언맨의 수트였다고 한다. 탈로스는 가볍지만 총알이 뚫지 못하는 최첨단 방탄 기술이 집약돼 있다. 갖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실제로는 몇 개의 두뇌가 활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센서를 이용해 갑옷을 입은 사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전투에 가장 적합한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실용화는 약 2, 3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성공적으로 탈로스가 개발된다면 인간은 자신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전투복의 구성은 방탄 헬멧, 방탄복, 로봇 팔과 다리로 구성된다. 신소재를 사용해 가볍게 만들어진 방탄복은 활동성도 용이하면서 적의 총탄에 맞아도 다치지 않는 강한 면모를 보인다. 공격으로 충격을 받게 돼도 실상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다. 방탄 헬멧은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음성 소음 수신기 기능이 내장된 첨단 장치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스피커와 마이크를 부착, 통신 또한 가능하다. 헬멧 앞쪽의 구글은 화면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앞쪽 화면에 글씨까지 나타날 수 있어 무인 항공기나 본부에서 전송해주는 적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화학 공격에도 대비해 화생방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방탄복 곳곳에 감지 센서가 부착돼 혈압이나 맥박, 심전도 등 병사들의 건강 상황을 지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아도 옷 스스로가 엄격하게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공격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팔과 다리는 로봇으로 구성된다. 미래의 전투복은 전신에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 정보 처리기 역할을 할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소재를 사용한다 해도 전투복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로봇 팔과 다리가 견디게 하는 것이다. 팔과 다리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 전투복을 착용한 사람은 사실상 반 로봇 상태가 된다. 로봇 팔에는 총과 스마트폰과 유사한 시스템을 달아 공격과 통신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총기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지금처럼 눈으로 간음자와 간음쇠를 조준하지 않아도 된다. 헬멧 영상 전시기와 연결된 카메라와 전자 조준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위 뒤나 건물 모서리에 숨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전투복 하나를 착용함으로 인해 지시를 내리는 지휘자,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군사, 군사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의사 등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분명히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효과를 내는 궁극의 시스템이 됐다. 인간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개발된 무인 전투 시스템이 이제는 사람 그 자체를 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기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기계를 사용해 싸움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입력해 기계 스스로가 판단해서 싸우게 한다. 인간이 만든 전쟁에 더 이상 인간은 없다. 그러나 만약 에러가 발생한다면 공격받는 대상은 누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